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예능 교양 프로그램이죠.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28일에 이제 동물 전문 프로그램이죠. SBS의 TV 동물농장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 내외 그리고 관저에서 함께 사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 등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이 출연을 했고요. 예. 이 촬영은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김 여사는 여러 반려동물과 함께 살게 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가 잃게 되면서 윤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는데 그 힘듦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고통을 잊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전달한 메시지 역시도 궁금합니다. 네, 동물 복지에 대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예. 윤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편이 나는 행복한 안내견입니다 편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한 게 이번 방송 출연의 계기가 된 건데요. 예. 이 세로미 2013년 12월에 태어난 레브라도 리트리버 암컷 강아지로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여간 지내면서 안내견 역할을 충실히 한 뒤에 은퇴를 했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윤 대통령 부부의 11번째 반려동물로 입양이 된 바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방송에서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입양하고 동행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임기 내에 정책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한번 노력해 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사지 말고 입양하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의 이번 TV 출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네,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모든 글, 거의 대부분의 글이 이 윤 대통령 부부의 출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예.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 먼저 윤 대통령의 출연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물농장이 정치적인 프로그램이 됐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홍보하는 방송이냐. 윤 대통령의 출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심지어는 프로그램 폐지하라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반대측 입장을 살펴보면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 된다. 또 대통령 부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와 같은 이번 TV 프로그램 출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TV 동물농장에 출연했었는데 그 얘기도 다시 소환되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납했는데 그 얘기까지 소환이 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받는 중앙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간부가 총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하.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4명의 자녀가 이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오늘 선관위가 추가로 밝힌 거를 보면 퇴직한 4, 5급 직원의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사안의 심각성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아빠를 잘 알고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선관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관위의 채용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아버지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 선관위의 신우용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자녀들이 경력직으로 채용될 때 배석한 면접관 7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아빠의 동료들은 대부분 이들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기 노태악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전수조사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선관위 청사에서 긴급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그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긴급위원 회의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또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회의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회의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 특별감사 결과 보고하고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 또 송봉섭 사무차장 면직안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일에 걸쳐서 진행된 회의의 결과 위원회의 입장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서요. 언제 발사할 거다 그런 예고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군부 2인자로 불리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이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발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해서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데 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 자신들이 이렇게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으로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 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 말이 좀 어렵죠. 결국은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 우리가 한미 군사 협력이 강화됐는데 오히려 이게 긴장 고조의 원인이다라고 돌리면서 군사 정찰 위성을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촉발한 그런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핑계를 대는군요. 네. 지금 우리 군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보한 직후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외교부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는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협의하고 지금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국도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의 추가적인 불법 활동 자제하고 진지하고 신속하게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견지하고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 보였습니다. 네. 자, 이 얘기 해야겠네요. 강력한 태풍 때문에 괌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와르가 지금 괌을 강타하면서 괌에 머무르던 우리 관광객들 수천 명의 발이 묶이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속속 귀국하고 있고요. 내일이면 대부분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국적기 11편을 괌으로 보냈고 이제 괌 국제공항이 폐쇄된 지 8일 만에 귀국이 시작된 거고요. 현재 우리 관광객들 순차적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셨기 때문에 발이 묶인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다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누가 그러는 이름을 붙였는지
과목 이런 네. 말이 붙었더라고요. 네, 감옥이 아니고 과목이죠. 과목, 예. 네. 그만큼 이번 여행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괌과 감옥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태풍으로 전기는 물론이고 수도도 끊기고 생필품, 의약품, 심지어는 잘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 과목에 갇혔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여행객들의 상황을 좀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 땀띠, 고열에 시달린 여행객들은 물론이고요. 예. 임신부도 있었고 또 고혈압, 그러니까요. 당뇨 같은 예.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에서 돌아온 여행객들 대부분 굉장히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고요. 이후에 이제 가족과 만나고 한국 땅을 밟고 나서야 입국을 실감한 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벌써부터 주변에서 긴장감 흐르고 있다고요? 네, 내일 오후 4시에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 개최합니다. 내일이군요. 네, 예.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또 경찰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강도 높은 투쟁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경찰은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등지에서는 정체가 예상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이번 집회 어떻게 대응한다고 얘기가 있습니까? 네, 경찰이 앞서 지난 16일에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했을 때 예. 이 참가자들이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당정의 비판이 있은 후에 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 방침을 세운 이후에 도심에서 열리는 사실상의 첫 대규모 집회라서 예. 경찰이 어떤 수위로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면 즉시 해산 조치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면서 물리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양측은 모두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이 다 강경하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는데요.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시민 불편 없는 집회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